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야, 올해도 리플 별로 상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내가 정말 잘못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고생한 거,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고생한 거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수익으로. 지금부터 제가 리플 관련해서 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여러분들과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이번 영상에서 왜 더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시문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올라가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리스크 한 번에 떨쳐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리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가자. 자, 리플과 SEC 최종 국면입니다. 10월 7일 날 항소가 될지 안 될지 결론이 나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항소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SEC가 또 한번 딴지를 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항소도 못 하는데 이 딴지까지 건다고 하면 정말 SEC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C 관련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항소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최근에 SEC 관련해서 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 가서 굉장히 많이 당했죠.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많이 당함으로 인해서 이거 어떤 게 또 있었냐면 내부 총질도 있었습니다. 내부 총질이 있으면서 야, 게리 겐슬러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우리는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어차피 게리 겐슬러 뭐 곧 있으면 나갈 거 아니야?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쪽에다가 뭐 우리가 줄을 댈 필요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부 총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SEC가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에서 정말 미운털이 박힌다, 그러면 버텨내기 힘들 겁니다. 물론 해리스 입장에서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싸는 건 있겠지만 제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 게리 겐슬러 민주당에서도 밀어낼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여기다 보면 10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스웨일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XRP를 중심으로 한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호재거리죠. 정말 호재거리입니다. 이 호재거리가 뒤에 있는데 지금 10월 7일 이 항소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리플이 급등하거나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이거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만약에 출렁거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플
출렁거리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물량 늘려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CEO 같은 경우에 갈링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코리아 블록체인 2024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항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뭐 항소 안 할 것이다. 다 끝나지 않느냐. 1차 판결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겼다. 근데 SEC가 또 항소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1차 판결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SEC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위험 부담감을 가지고 얘들이 항소하겠느냐? 갈링하우스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뉘앙스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무려 한 달 전부터. 자, 제 이 시나리오와 여러분의 시나리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똑같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 코인이 움직였죠. 거래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움직였는데 이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관련해서 해리스에게 더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런 썰도 있고 저런 썰도 있고 이런 저런 썰도 있지만, 결론은 뭐였었냐면 시중에 이 물량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게 대세였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만은 명확한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고래들이 리플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래소의 물량이 씨가 말라가고 있어서 당분간 매도의 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작은 고래들이 들어와서 물량들을 흡수해 간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자, 마크 큐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SEC 게리 겐슬러 교체 가능성이 있다. 해리스 팀이 SEC의 현행 규제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해리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암호화폐에 머리를 들어 밀 거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만약에 지금 현재 박빙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든지 머리를 밀게 되면, 거기서 표를 갖고 오게 되면 해리스는 곱하기 2, 트럼프는 마이너스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리스한테는 크나큰 우군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썰을 풀어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해리스가 어떻게든지 암호화폐 시장을 지원한다는 그런 연설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대로 안 먹힌다 하면 게리 겐슬러 밀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필수라고 할까요? 그냥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그냥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설마
민주당 같은 당인데 게리 겐슬러 밀어낼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자, 미 의원들이 SEC의 은행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였었냐면 SEC의 암호화폐 회계 지침인데 SAB 11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게 되면, 법정화폐를 맡기게 되면 그것은 커다랗게 변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잡을 때, 회계상으로 잡을 때 단순 보관으로 해서 부채로 잡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를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이것은 부채로 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왜? 법정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로 안 잡아도 되고 단순 보관이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은행에서는 부채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다가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개인 지갑도 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넣어두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털리면 은행에서 책임지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리플 급락을 예고한 차트의 대반전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X죠. X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딱 차트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자세히 보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가격표를 보십시오. 위에가 0.15, 그 다음에가 0.20. 점점 내려가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차트상 가격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가격이 낮아져야 되죠. 근데 이것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차트를 반대로 봤다는 거죠. 아예 180도 돌렸다는 거예요. 180도 돌려서 보니까 이게 급락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붕괴는 강력할 것이다.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급등할 것이다. 이런 급등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대비하세요. 어떻게? 리플의 물량을 늘리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리플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머니가 없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플 물량 늘릴 수 있는 그 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정고점만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에 지금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량 늘리는 방법 지금 바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코인을 드리면서 단기 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20일 만에 117% 상승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1일 만에 119%입니다. 지금 약간 조정을 주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그냥 좋은 조정이라 생각하십시오. 2차 파동을 위해서 조정을 준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지난주 코인이죠. 지난주 코인인데 9일 만에 25%입니다. 차트는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일째입니다. 26%. 정고점에서 여기에서 조정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절대 같이 가지 않는다. 나쁜 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래들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50%의 수익을 줄 수도 있고 25%의 수익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100%의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여기서는 25% 주고 너 떨궈져 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자,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지금 코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전고점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시문의 심리선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왜 이때 주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건 중간에 만약에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전고점 돌파했죠.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여기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나왔죠. 자, 지지를 해주는데 전고점 그 부근이었다. 그러면서 반등을 해버리더라. 이거 뭡니까? 확실하게 대왕고래가 들어왔다는 거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제부터 1차적으로 한번 파동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을 만들 거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거.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길고 가장 수익률을 많이 주고 그리고 기간적으로 가장 많이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조정을 줄 때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 500% 상승 예상 코인입니다. 010-8284-1524 문자 3 하고 주시면 됩니다. 010-8284-1524로 문자 3 하고 주시면은 제가 문자 받는 즉시 여러분에게 코인 이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 바로 시문의 쿠키 영상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이라 해서 별다른 건 아닙니다. 시문의 경제TV가 2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500분이 넘어서고 나서 제가 쓴 암호화폐 입문서 이벤트 후에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 제 채널에는 암호화폐 전반적인 이야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바이누 등등 우리가 좋아하는 코인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에 코인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개인 채널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으니까 이곳만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이 시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1000명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